해설갑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감 시장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은 좀 혼조세가 있었죠. 오전에는 좀 하락을 하는가 했더니 다시 좀 올려주고 강보합권, 약보합권 이렇게 움직이다가 코스피는 좀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이제 3035포인트 0.13% 하락을 했고요. 이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수가 세게 치지 못하니까 좀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 그리고 일부 바이오 이쪽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955포인트인 0.34% 상승을 하면서 좀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최근 주식시장이 좀 재미가 없죠. 이전처럼 뭐 강한 상승, 이 구간이죠. 이런 구간이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시장이 올라주고 뭐 우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빠르게 주고 하는 그런 장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오버슈팅이에요. 이런 게 나오는 게 흔치가 않아요, 시장에서. 이거는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걸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참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계속 재미가 없어요. 이유가 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뭐 코인 때문에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자금이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이 코인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막 테마가 3월에는 감사 보고서 시즌도 있고 해서 테마도 많이 불고 막 종목들이 막 강하게 치고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돼서 일부 뭐 정치 테마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일부 테마만 움직이고 지금 전처럼 뭐 활발하게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역시 이게 코인 때문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다. 뭐 지금 보시면 젊은 층들은 굉장히 코인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 자금이 많이 빠져서 재미가 없다. 여기 거래대금을 보시면 이때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근데 지금 거래대금이 줄어들었죠. 거래대금이 줄어서 자금이 활발하게 들어오고 회전율이 막 도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루한 거죠, 주식시장은.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 과열 구간 때 개인들이 너무 많이 대형주를 샀습니다. 대형주들이 뭐 LG전자가 상한가를 가고 자동차 주들이 막 날라가고 막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고 그랬었죠. 엄청난 자금이 이제 대형 쪽으로 매수가 몰렸습니다. 이거를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지 시장이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은 자금이 이쪽이죠. 너무 많은 자금이 이 구간에 몰려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받아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뭐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매수를 상대적으로 좀 꺼려하는 외국인이 정말 그 대형주들 뭐 최근에 2차 전지가 약한 이유도 이런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이제 2차 전지, 뭐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더 이상 외국인 기관이 이쪽에 강하게 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먹어야 되니까 이 매물을 아니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전처럼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금이 많이 떨어지고 말씀드렸던 대로 코인 쪽으로도 일부 자금이 빠지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에 강력한 매수세가 없다. 지금 뭐 매도세가 강한 게 아니죠, 시장에. 뭐 엄청나게 뭐 매도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매수세가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시장의 지금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제 기술주 그리고 바이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약세를 보였죠. 이제 금리 부분이 나오면서 그리고 또 많이 올라서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약세를 보였는데 거기에 우리 시장이 따라가는 흐름. 이유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그래서 다우지수 독일지수가 강해도 이쪽에 뭐 일부 은행주나 보험주 이쪽은 따라가지만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시장을 끌어올리기에 좀 역부족이다. 이거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현대차, 여기 바이오가 하나 있고요. 기술주인 삼성 SDI, LG화학, 카카오, 네이버, 이 언택트, 셀트리온, 자동차군, 그리고 포스코만 전통주가 하나 있습니다. LG전자, IT 기반, 자동차군, 그리고 2차 전지, 인터넷, 이런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상위군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의 영향을 우리 시장이 받는 거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 시황까지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의 이제 시장 흐름은 뭐 FMC도 끝났고요. 악재도 호재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이 국채 금리가 더 이상 막 이렇게 치고 급등을 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이유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SLR 완화 조치가 이제 종료됐습니다. 이게 좀 변수였어요. 근데 좀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게 종료되면은 뭐 나스닥이 다시 한번 발작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SLR이 뭐냐면은 은행 전체 자산의 일정 비율을 자기 자본으로 보유하도록 제한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뉴스를 한번 보시면 연준에서 이제 연장 안 한다. 미 채권 금리 휘청이라고 나오는데 뭐 이때 단기간에 잠깐 급등을 했는데 지금 다시 하락세로 가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제 주말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를 보면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좀 날아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죠. 이게 지난주에 미국 국채 입찰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서 좀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됐고 더 이상 이제 금리에 대한 미국 10년물에 대한 이걸 건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미국 국채 입찰이 잘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이 국채를요, 미국 국채를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많이 사죠. 유럽 쪽에서도 많이 사고요. 그런데 최근 뭐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서 중국이 채권을 많이 사주지 않지만 일본 쪽에서는 많이 사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ECB, 유럽 중앙은행이죠. 기사를 보시면 채권 매입 속도 가속화 발표에 일제 상승. 유럽에서도 금리 상승을 좀 억제를 시킨다는 거죠. 채권 매입을 하면서. 이게 지금 부양책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유럽에서도. 그래서 SLR이 종료가 됐지만 그걸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금리는 추가적으로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는 추가적으로 발작을 보이는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이때 질문을 했었어요. 파월 의장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좀 지켜보겠다 이러면서 그냥 스무스하게 종료가 된 거죠. 연준은 앞으로 좀 추이를 좀 지켜보고 경기 회복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다. 좀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분간 FOMC 회의도 없고 당분간 그래서 악재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황 그리고 전략. 오늘은 이제 종목 얘기보다 좀 시황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가 나왔고요. 이제 기관이 금융투자가 좀 매수를 해주면서 소폭 매도. 코스닥은 외국인이 역시 양매도를 하고 기관이 역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연기금에서도 코스닥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순매수로 마감을 해주는 모습. 선물에서 외국인이 선물 매도 규모를 계속 늘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건 시장에 긍정적이죠. 그래서 확실히 지난번과는 다릅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막 4조 이렇게 들고 가고 있었다면 만기일이 끝난 이 시점부터는 더 이상 외국인이 선물 매도 규모를 계속적으로 크게 늘리지 않고 그냥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변한 점이 있다면 개인이 선물을 매도를 하고 풋옵션을 사는 좀 하방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 때문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 좀 방어가 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선물이 계속 강했어요. 선물은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 시장은 내려왔지만 선물을 보시면은 0.4% 상승을 하면서 선물은 내내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이 표를 보다가, 오늘 이 자료를 보다가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외국인 순매수에 코덱스 레버리지가 있어요. ETF죠.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한 ETF 곱하기 2짜리입니다. 근데 여기 기관도 코덱스 레버리지가 있어요. 근데 코덱스 200이 있고. 근데 기관은 좀 LP 물량 때문에 온전히 매수를 했다 고는 보기 힘들지만 개인이 매도한 거는 LP 때문에 잡힙니다. 매수로 좀 잡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레버리지를 시장 상승 쪽으로 베팅하는 ETF를 순매수 상위까지 올리면서 많이 매수를 했다. 이 이야기는 시장이 내려갈 거였으면 진작 내려갔을 겁니다. 확실히 시장이 지금 추세를 전환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죠. 60분봉 상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여기를 지금 갭으로 넘어가고 이 61선이 이제 하향 추세였잖아요. 이게 지금 돌면서 여기 테스트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61선 지지 테스트. 그래서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렇게 보시면 밀렸다가 올라왔다가 여기서 지금 공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장은 추세를 상승 쪽으로 돌려놓고 조정받을 자리에서 뭐 건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다. 시장이 뭐 위험한가? 아직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크게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신호는 보이지 않고요. 시장은 여기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좀 상승을 했고 여기서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지난번과는 다른 모습으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은 선물에서 매도 규모를 늘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